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오늘의 대구 경북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국방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로 K반도체 소부장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는 무기체계, 전자전 등 국방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설계 및 제조된 반도체로 군사 목적으로 운용되는 각종 장비 모듈 부품 등에 사용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에서 보인 유도무기, 드론 등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용 반도체는 거의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국산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타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상북도는 국내 국방용 반도체의 산업 생태계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편, 지난 2023년 4월과 7월에 지정된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 간 기술 협력 및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서로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각 분야의 역량 있는 기관들과 함께 국방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패키징, 모듈화, 신뢰성 평가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이 있는 국방용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지만 무기체계 등 방위산업의 첨단화로 고성능 전자기기가 요구됨에 따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버스 과학국장은 구미는 SK실트론과 KC 등 다수의 전력 반도체 소재와 소자기업이 있어 국방용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첨단 방위산업용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향후에는 기술 수출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TV 김만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경북대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202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6년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북대학교는 지역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 가정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수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산학 프로젝트 수행뿐만 아니라 국제대학교류 프로그램 참가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2023년에는 총 86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20팀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기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 융합사업가, 양성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단기 교육과정보다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에 비중을 둘 예정이고 기업 사전 초청 포럼을 개최해 기업 설명회, 학생 진로, 상담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예비 지정된 경북대학교는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 종합대학을 목표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고급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종찬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경북대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힘을 보태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래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미래혁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TV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행복울타리 사업을 개편하여 24년 7월 행복울타리 플러스 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2013년부터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년간 시행된 행복울타리 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돌봄 활동 인력으로 해피원 서포터즈 50명을 모집하고 지난 19일 발대식을 열어 고독사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집된 서포터즈는 매주 안부 확인과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을 통해 고독사 위험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개편된 행복 울타리 사업의 핵심은 서포터즈와 고독사 위험 가구 간의 긴밀한 결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부 확인을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행복울타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세대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결속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TV 유정모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5일 윤재옥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을 재단법인 달서 인재육성장 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및 여야협치부문 시상식에서 2개 분야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수상금을 지역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달서 인재육성장 학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지금까지 1천만 원을 달서 인재육성재단에 후원했습니다. 한편 2009년 설립한 재단법인 달서 인재육성장 학재단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100억 원의 기금 목표액을 달성했으며 진학, 성적 우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특기장학금, 달서 으뜸 스승상 수여 등 지금까지 1057명에게 15억 2천만 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개 교회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태훈 재단법인 달서 인재육성장 학재단 이사장은 의미 있는 수상금을 재단에 기부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장학기금은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TV 황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구보건소는 26일 오전 10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동방역소독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하절기 동방역에 돌입합니다. 발대식은 23개 동방역 담당 공무원 및 방역소독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을 위한 결의 다짐선서, 방역약품 취급 요령 및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북구보건소는 해충으로부터 감염병 발생을 막고 주민 불편 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중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방역 취약 지역 하수구, 물웅덩이 등의 유충 구제를 실시하고 4월에는 4개 방역반을 편성하여 잔류분무 소독과 병행하였으며 6월부터는 야간의 연무 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방역 소독 사업은 7, 8월 2달간 실시되며 방역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불결지, 모기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은 보건소와 일제 합동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이영숙 보건소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모기 등의 해충이 주민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하절기 집중 방역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TV 박희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구청은 26일 동구지역자활센터 강당에서 2024년 제5회 동구 복지클래스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업은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됐으며 프로그램은 팔공군과 금호랑과 함께 고립탈출, 후견인 제도, 보건의료에 의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PI 이론으로 본 사회복지 예와 지역사회복지의 실제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강사로 나섰고 관내 사회복지시설도 견학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한 달 동안 총 5회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역량을 쌓은 수료생들이 앞으로 따뜻한 공동체 복지 동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구 복지 클래스는 2019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19년 73명, 2021년 44명, 2022년 42명, 2023년 49명, 올해 46명으로 총 2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각 동에서 복지 리더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박성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 누구나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봉덕대장 팝업 놀이터가 6월 30일 15시부터 20시까지 대구 신천둔치 희망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봉덕대장 팝업 놀이터는 대구 남구가 주최하고 사인디 053이 주관하는 2024 남구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15분 문화마실 사업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대구 남구의 문화공간, 상인,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을 위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입니다. 15분 문화마실의 5가지 프로그램 중 첫 시작인 봉덕대장 팝업 놀이터는 남구청년센터와의 협업으로 청년이 낸 아이디어로 놀이를 구성 및 직접 제작하여 주민 세대 상관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팝업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봉덕대장 팝업 놀이터는 총 3가지의 주제로 26개의 놀이기구를 운영하며 첫 번째 주제는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무전력 목공 놀이존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20개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는 미션 놀이존으로 일상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4가지의 놀이를 통해 정해진 미션을 달성하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은 액션 놀이존으로 직접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고 굴렁쇠를 굴려 정해진 코스를 완수하는 활동적인 놀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봉덕대장 팝업 놀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시설과 예술인,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유성순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구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29일 오후 5시 30분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메마토 문화공연을 개최합니다. 메마토 문화공연은 중구청이 주최하고 중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이번 공연은 인투 더 데프리카라는 타이틀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데프리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뜨거운 대구의 여름을 맞이해 중남미의 격정적인 큐반 리듬을 바탕으로 라틴 음악 밴드인 큐바니즘과 DJ가 함께하는 EDM 앤 힙합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아프로 큐반을 연주하는 국내 유일 여성 7인조 라틴 밴드인 큐바니즘은 키보드, 기타, 베이스, 피아노,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해 격정적이고 파워풀한 라틴 음악과 한국어 가사에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을 입힌 한국적인 라틴 음악으로 인상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어 로빈, 체리, JB 3명의 DJ와 함께하는 EDM 앤 힙합 공연으로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연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의 대표 관광 명소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찾는 모두가 음악 공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위를 떨쳐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공연으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마토 문화공연은 김광석길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연은 9월 28일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퓨전 마당극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박찬호 기자였습니다.